죽음을 앞둔 남자가 가족에게 진실을 숨기는 이유가 뭘까요? 화려한 날들 44화. 이번 회차는 단순한 가족극이 아닙니다. 모든 비극은 이미 처음부터 계획돼 있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파국으로 향하는 카운트다운입니다. 지역의 심장병, 영라 엄마의 재산 갈취, 그리고 은호와 지역 사이에 놓인 거짓말의 성.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번 회차의 핵심은 바로 지역입니다.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도 올라가지 않은 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가 내린 결정. 모두에게 비밀로 하겠다는 선택 말입니다. 성재와의 대화 장면을 보셨나요? 야, 나는 오늘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너 왜 모두에게 비밀로 해줘? 이 대사, 겉으로는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는 순수한 의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지역은 철저히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일은 칼같이 처리하고 취미생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완벽주의자죠. 그런 사람이 자신의 죽음마저 관리하려 든다는 게 우연일까요? 가족들이 알면 충격받을 거고, 그럼 부모님은 회사 그만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하실 거고. 이 말을 들으면 지역이 정말 걱정하는 건 가족의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입니다. 치료에 전념하는 삶, 병실에 갇혀 절망적으로 기다리는 삶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극도로 계산된 이기심일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은호에 대한 태도입니다. 은호가 내가 선배를 다시 좋아한다는 게 진심이라면요? 라고 고백할 때 지역은 칼같이 거절합니다. 미안하다 은호, 우리가 좀 엇갈렸네. 난 정리가 됐거든. 정리가 됐다. 이 한마디로 은호의 마음을 완전히 짓밟아버립니다. 사실 지역은 은호를 사랑합니다. 그걸 모르는 시청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거절하는 걸까요? 여기서 지역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자신이 죽은 후 은호가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배려 같지만 이건 철저히 지역 중심의 선택입니다. 은호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진실을 알고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낼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죠.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해. 내가 이번 출장 가 있는 동안 회사 대표라는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 이 대사를 곱씹어보면 지역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 같지 않게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와 팀장의 관계라는 핑계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은호를 밀어내기 위한 계산된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이 정말 은호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일까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인물은 단연 고성희입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온화한 재벌가 안주인이지만 그 속은 철저히 계산된 범죄자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 박진석이 영라 엄마를 집 밖으로 쫓아내는 장면 보셨죠? 나 들어올 때 그 면상 보이지 말랬지? 겨울 한복판에 신발도 없이 핸드폰도 없이 쫓겨난 성희.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석은 아내의 통장을 동결시키고 부동산의 근저당까지 설정해놨습니다. 33억짜리 근저당이요. 어떤 경위가 있든 간에 지금 이 등기부에 근저당 설정이 됐다는 건 사모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갖춰져 들어간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의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성희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아내의 재산을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인감도장을 어떻게 구했는지, 인감증명서는 또 어떻게 발급받았는지,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박진석은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너희 전부 이해비가 그렇게 우스워. 이 대사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우진 오빠에 간 이식 사건을 딸 영라도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성희가 숨기려 했던 과거, 그 비밀이 하나둘씩 가족들에게 알려지면서 진석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진석은 정말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서 기다린 걸까요? 박진석, 당신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성희의 이 독백이 섬뜩한 이유는 그녀 역시 남편을 철저히 계산하고 이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역으로 당한 겁니다. 성희는 남편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호탕하고 인간적인 남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석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참고 기다렸다가 한 방에 아내를 무너뜨린 겁니다. 근저당 설정, 통장 동결, 집에서 쫓아냄. 이 세 가지 조치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성인은 법적 투쟁을 하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 그녀는 무일푼이 됩니다. 소송이면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변호사의 이 말이 성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고 다시 진석을 만나 재벌가 안주인이 된 성희. 그녀의 인생은 철저히 계산된 신분 상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끝일까요? 성희는 절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온 사람입니다. 영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우진의 비밀을 폭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무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게 이 드라마의 가장 무서운 복선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식탁신입니다. 지역의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거짓말들. 어머니 다정이 지역에게 묻습니다. 심장이면 큰 병이잖아. 몇 살인데? 그 친구가 한 30서 초중반 되나? 지역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회사 직원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합니다. 30대 초중반 남자 심장병.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가족 앞에서 거짓말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상철이 말합니다. 오는 순서는 같아도 가는 순서는 다르다고. 이 대사가 지역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지역에게는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을 겁니다. 더 잔인한 건 어머니의 말입니다. 그래도 그만하기가 천만다행이다. 결혼도 안 했으니까. 결혼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말. 이 말을 들으면서 지역은 은호를 떠올렸을 겁니다. 자신이 은호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 은호를 밀어낸 이유가 바로 이거니까요. 나갈 때도 그렇게 생각해줘, 엄마. 지역의 이 말을 가족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지역은 자신이 죽을 때 가족들이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여주길 바라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역이가 가장 노설한 것 같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거야. 아버지의 이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지역에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그 의지를 거부합니다. 은호를 밀어냅니다. 왜일까요? 성재와의 대화에서 지역은 말합니다. 너야말로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성재야, 어머니, 아버지는 최대한 모르시는 게 좋아. 열흘 전에 알면 열흘만큼 지옥일 거고 한 달 전에 알면 한 달만큼 지옥이잖아. 이 대사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이 돋습니다. 지역은 가족의 슬픔마저 계산하고 있습니다. 열흘의 지옥과 한 달의 지옥 중에 어느 게 나은지 계산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게 좋아. 가능하다면 죽게 하루 전쯤. 이게 사랑일까요? 지역은 자신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족이라는 관계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관계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역은 지금 그 의무와 책임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식 죽음을 직접 보셔야 된다면 최대한 짧게 겪는 게 좋아. 이 말을 들으면 지역이 정말 보호하려는 게 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병실에 누워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을 가족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완벽했던 아들, 능력 있는 형, 믿음직한 가장의 이미지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거죠. 하지만 가족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완벽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진실된 시간일까요? 은호와 지역의 관계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타이밍이 계속 어긋납니다. 은호가 고백했을 때 지역은 거절했고 지역이 마음을 열려고 할 때 은호는 이미 상처받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호가 다시 마음을 열었을 때 지역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부초밥을 가져온 은호에게 지역이 말합니다. 어떡하지? 나 유부초밥 안 먹는데 안 좋아해. 은호는 즉시 반박합니다.
지혁 선배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요? 유부초밥을 안 먹는다고? 선배하고 나하고 유부초밥 같이 먹은 게 10번도 넘는데?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지혁의 거짓말이 얼마나 서툴고 급조된 것인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혁은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부초밥 같은 사소한 것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는 겁니다. 입맛이 변할 수도 있지. 이 변명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은호는 지혁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왜 날 대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분명히 말해요. 예전처럼 이리저리 말 돌리지 말고요. 은호의 이 질문에 지혁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공사 구분을 좀 하려고. 하지만 은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호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 선배에 대해 갖고 있던 오해 다 풀렸어요. 애정 없이 하늘건설따라고 결혼하려고 했던 그 선택이 선배 가치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 다 알게 됐다고요. 이 고백이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인지 아시나요? 은호는 지혁에게 한 번 거절당했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도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오해를 풀었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선배를 다시 좋아한다는 게 진심이라면요. 그래도 이렇게 대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혁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미안하다 은호.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회사 대표랑 팀장이랑 사내 연애한다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 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금방 변해요? 변해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고 했잖아. 이 대화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혁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걸. 하지만 그는 은호를 밀어냅니다. 좀 지쳤던 것 같아. 지친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친 겁니다. 외로운 마음에. 이 말은 진심입니다. 지혁은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성재뿐입니다. 미안하다 은호. 이 사과가 무엇에 대한 사과일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대한 사과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과일까요? 은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공적으로만 할게. 그리고 덧붙입니다. 나 약속할게. 선배보다 더 큰 사람이 돼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은호는 지혁을 이기겠다는 겁니다. 지혁보다 더 성공해서 더 큰 사람이 되어서 그때 다시 당당하게 서겠다는 거죠. 하지만 시청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지혁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이번 회차를 보면서 몇 가지 의혹이 생깁니다.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과 실제 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첫 번째 의혹, 지혁의 병은 정말 치료 불가능한 걸까요? 드라마는 지혁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심장 이식이 유일한 방법이고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가망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혁은 성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최정은 심장 이식이고 대기자가 너무 많다고. 치료받더라도 아무 때나 쓰러질 수 있다고. 의사가 정말 이렇게만 말했을까요? 보통 의사들은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제시합니다. 심장 이식이 최선이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치료들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등. 그런데 지혁은 마치 선택지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건 의사가 그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면 지혁이 그렇게 해석한 걸까요? 만약 지혁이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생활습관을 바꾸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지혁은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치료받는 삶 자체가 싫은 걸까요? 두 번째 의혹, 성재는 정말 비밀을 지킬까요? 성재는 지혁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혁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나는 심장 이식 기다리면서 살기는 싫어. 그럼 너 금방 죽는 거 아니냐고. 성재의 이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는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심정이죠. 성재가 지혁 몰래 가족들에게 알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면 은호에게라도 말할까요? 은한테도. 지혁이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건 사실 성재가 은호에게 말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성재는 은호와 지혁이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호에게 진실을 알려서 두 사람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싶을 겁니다. 생각 좀 해볼게. 생각하지 마. 내가 이미 결정했어. 이 대화를 보면 성재는 아직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부탁과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의혹, 고성희는 정말 무일푼이 된 걸까요? 박진석이 아내의 재산을 모두 묶어버렸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성희 같은 사람이 모든 재산을 남편 명의로만 해뒀을까요? 잔액 부족이라는데요. 말도 안 돼. 다시 해봐요. 성희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온 사람입니다. 비상금이나 숨겨둔 재산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면 영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란은 신의 화가로 주목받고 있고 박진석의 딸이니까 상속권도 있습니다. 성희가 영란을 통해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의혹, 우진의 간 이식 사건은 정말 단순한 의료사고였을까요? 드라마는 우진이 간 이식을 받았다는 것만 언급합니다. 하지만 간 이식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증자가 필요하고 혈액형도 맞아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우진에게 간을 기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희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만약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장기 매매라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강제로 기증자로 만들었다든가 박진석이 그렇게까지 분노한 이유가 단순히 간 이식 사건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섯 번째 의혹, 지혁이 은호를 정말로 포기할까요? 지혁은 은호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정리될까요?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은요. 너보다 더 큰 사람이 돼요. 은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지혁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죽은 후 은호가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토요일에 혼자 출근해서 일하는 지혁의 모습을 보세요. 죽어가는 놈이 회사 일이 뭐가 중요하냐? 성재의 이 말에 지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혁에게 회사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게 유일한 도피처라는 걸. 은호를 밀어냈지만 회사에 나오면 은호를 마주칩니다.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지만 집에 있으면 그 거짓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혁은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무너질 겁니다. 그때 지혁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입니다. 지혁의 비밀이 들통나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가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머니 다정은 자책할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몰랐을까, 왜 신호를 놓쳤을까 하면서요. 아버지 상철은 분노할 겁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가족을 믿지 못했냐고요. 동생들은 어떨까요? 지화는 형을 원망할 겁니다. 자신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수비는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은호는요? 은호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녀는 모든 걸 이해할 겁니다. 왜 지혁이 자신을 밀어냈는지, 왜 유부초밥을 안 먹는다고 거짓말했는지, 왜 그렇게 냉정하게 굴었는지. 하지만 그 이해가 은호를 더 괴롭게 만들 겁니다. 만약 진작 알았다면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지혁이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알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지혁의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나요? 모르면 없는 일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늦게 알게 될 뿐이죠. 그리고 그 늦은 발견이 더 큰 후회와 상처를 남깁니다. 고성희의 복수도 시작될 겁니다. 지금은 쫓겨나서 무력해 보이지만 성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이가 없네. 날강도 짓을 해놓고는 쫓아내. 성희의 이 독백에는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산도 시작됐을 겁니다. 어떻게 반격할지,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지. 영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우진의 비밀을 폭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박진석의 약점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성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박진석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쉽게 뚫을 수 있는 방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인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요. 성재의 갈등도 심화될 겁니다. 친구의 부탁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친구를 살리기 위해 배신할 것인가. 이런 결정 내리는 게 뭐 쉬웠겠냐? 지혁의 이 말을 들으면서 성재는 갈등합니다. 친구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친구를 구해야 할까요? 만약 성재가 가족들에게 알린다면 지혁은 성재를 용서할까요? 아니면 배신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성재 자신도 괴로울 겁니다. 친구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 혹은 친구의 부탁을 어겼다는 죄책감. 어떤 선택을 해도 성재는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드라마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겁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지혁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언제 알릴지, 누구에게 알릴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이 모든 걸 자신이 결정하고 싶어 하죠. 정작 죽는 건 난데 시간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이 더 중요하지. 이 논리는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죽는 사람의 선택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겨진 사람들이 나보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그들 삶도 제대로 못 살고 야씨 내가 그런 시선 받으면서 죽어가야 돼. 지혁의 이 말은 가족을 배려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선택권을 빼앗는 겁니다. 가족들은 아들이, 형이, 오빠가 죽어간다는 걸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보낼 권리도 있습니다. 비록 그게 고통스러운 시간이라 해도요. 지혁은 그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합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가족들이 모르는 게 낫다고 결정하는 거죠.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오만일까요? 자식 죽음을 직접 보셔야 된다면 최대한 짧게 겪는 게 좋아. 이 말을 들으면 지혁이 정말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이 힘들 때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비록 그게 죽음의 순간이라 해도요. 갑자기 자식을 잃는 충격보다 함께 준비하고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할 겁니다. 지혁은 부모님의 그 권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호는 지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혁도 은호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은호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밀어냅니다. 나 약속할게. 선배보다 더 큰 사람이 돼요. 은호의 이 약속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은호는 지혁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룰 즈음이면 지혁은 이미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은호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겁니다.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왜 함께하지 못했을까 하면서요. 지혁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은호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권리와 남겨질 사람들의 권리, 이 둘 중 무엇이 우선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지혁이 진실을 말한다면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하지만 함께할 수는 있습니다. 지혁이 진실을 숨긴다면 지금처럼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들통났을 때, 혹은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을 때, 남겨진 사람들은 더 큰 충격과 후회에 시달릴 겁니다. 어느 쪽이 덜 잔인한 선택일까요? 다음 회차부터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혁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드라마는 이미 복선을 깔아뒀습니다. 아무 때나 쓰러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요. 회사에서 쓰러지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은호 앞에서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가고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겠죠. 아니면 집에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눈앞에서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순간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겁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가족들의 이런 반응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지혁은 가족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을까요?
고성희의 복수도 본격화될 겁니다. 지금은 쫓겨나서 호텔에 겨우 하루 묵을 돈밖에 없지만 성희는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영란을 조종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란은 어려서부터 성희의 그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약하고 엄마의 말에 순종적이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딸 영라가 묻는 이 질문에 성희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희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걸. 우진의 비밀도 폭발할 겁니다. 간 이식 사건, 거기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면 박진석 가족은 완전히 붕괴될 겁니다. 성재는 아마도 참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말할 겁니다. 은호일까요? 아니면 지역의 가족일까요? 어쨌든 성재는 더 이상 비밀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그때 지역과 성재의 우정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은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성재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겠죠. 누가 옳은 걸까요? 은호와 지역의 관계도 극적으로 변할 겁니다. 은호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역을 원망할까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함께할 기회를 주지 않았냐고요. 아니면 지역의 곁에 머물려고 할까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더라도 함께하겠다고요. 너보다 더 큰 사람이 돼요. 은호의 이 약속은 지켜질까요? 아니면 지역의 죽음 앞에서 무너질까요? 이지환과 영라의 관계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환은 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흐릅니다. 하지만 성희와 진석의 갈등이 격화되면 지환과 영라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44화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지역의 죽음, 성희의 몰락, 가족들의 거짓말.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이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인들의 선택과 갈등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관계가 붕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지역은 과연 살아남을까요? 기적적으로 심장을 이식받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죽음을 맞이할까요? 만약 지역이 죽는다면 그 죽음은 어떤 의미를 남길까요? 가족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만약 지역이 산다면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까요? 가족과 은호에게 용서를 구할까요? 고성희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몰락할까요? 아니면 재기할까요? 그녀의 복수는 성공할까요? 박진석과 성희의 관계는 회복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끝날까요? 은호와 지역의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은 앞으로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평온한 일상, 그 아래에 숨겨진 폭탄들이 곧 터질 거라는 것. 그리고 그 폭발이 시작되면 아무도 온전하게 남지 못할 거라는 것. 이 인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지역이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지고, 성희가 무너지면 박진석 가족이 무너지고, 성재가 무너지면 우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은호가 무너지면 사랑이 무너집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 식탁 장면,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웃는 그 장면. 다음 화를 보고 나면 그 장면이 얼마나 잔인하고 슬픈 장면이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지역이 자신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는 그 장면. 가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하는 그 장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아이러니였는지 알게 될 겁니다. 오는 순서는 같아도 가는 순서는 다르다고. 이상철의 이 말은 단순한 인생의 지혜가 아닙니다. 지역의 운명을 예고하는 복선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와 방식은 다릅니다. 지역은 자신의 순서가 너무 빨리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면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화려한 날들 44화, 이번 회차는 폭풍전야였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 모든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는 그 흔들림이 수면 위로 터져나오는 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화려한 날들 44화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의 선택이 옳은 걸까요?
가족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까요? 고성희는 재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복수는 성공할까요? 은호와 지혁의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회차 리뷰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리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